자, 오늘은 시골 빈집이고요. 현재 이 집이 2천만 원, 2천만 원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골에 빈집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긴 한데 막상 구하려면 빈집이 왜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은 상태도 괜찮아 보이죠? 지붕도 리모델링을 한 모습이에요. 현장 한번 살펴보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정읍 참 좋아하는데 강원도 평창으로 이사 온 다음부터는 전라도에 거의 못 가고 있어요. 제가 사는 강원도 평창에서는 전라도가 진짜 너무 멀어요. 자, 사진으로 봐도 집을 딱 봐도 햇빛이 비추는 모습을 보니까 이 집은 남양집입니다. 너무 좋아요. 마당을 보시면은 자풀이 잔뜩 자라있죠. 자, 이렇게 봐도 이 안쪽으로 마당에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낙찰받아서 조금만 가꾸면은 굉장히 멋진 시골집이 될 것 같아요.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골 마을이고 여기에 경매물건 시골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나가는 게 철도 호남선이에요. 현재 KTX 다니는 고속 호남선은 아니고 옛날 호남선 이런 모습인데 제가 코레일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이 호남선으로는 여객선은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화물선은 간간히 다닐지 모르겠는데 기찻길 소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을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런 모습인데 딱 봐도 오리지널 시골 동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동네, 딱 그런 농촌 마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한번 경매 물건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경매 물건 여기 보이는데 지붕 공사를 해놔서 집이 멀리서 보면은 되게 좋아 보여요. 자, 이쪽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는데 새로 포장을 해놨어요. 이거 누가 포장을 했을까?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링으로 보니까 요 땅인데 국유지 도로라고 합니다. 경매물건 토지가 국유지 도로에 딱 붙여있죠. 진입로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천만 원짜리 빈집인데 도로 사용에, 진입로 사용에 문제가 없어요. 대박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2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 야, 거의 시골에 20만 원에도 안 산다. 혹은 거저줘도 안 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도시에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 그런 댓글 달아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시촌 영상에 관심 갖고 그런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유지 도로에 딱 접해 있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는 정읍시에서 포장을 해준 거고요.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경계를 살짝 그어보면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그어볼게요. 요 밑에 거 아니고 여기 있는 건물까지, 요 지붕 보이는 건물까지 경계가 됩니다. 여기 집이 있고 이 앞쪽에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창고가 2동이 있어요. 2천만 원인데 건물이 총 3개. 자,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 보이는 창고 1번, 여기 창고 2번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시멘트 블록으로 담이나 벽을 쌓아놨는데 기울어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매물건은 아직 튼튼해 보여요. 집 있고 마당 있고 차는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매물건 시골 빈집 바로 옆에 또 집이 하나 있는데 경매물건 토지의 모양을 보면은 지금 건물이 있고 이렇게 땅이 약간 휘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다가 한번 경계를 대략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대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물건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살짝 얹혀있는 느낌이죠.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토지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건물, 그 건물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소유자 미상이냐면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고요. 등기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소유자 누군지 모르겠다고 써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 성립이 불분명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목록 4가 이 경매물건 토지거든요. 지상 일부 현황도로 및 타인 점유로 추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경매물건 토지가 요렇게 있는데 대략 이 정도인데 땅을 약간 도로에 내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 집의 왼쪽으로 봤을 때는 타인이 비닐하우스하고 이 건물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요 옆에 보시면은 인접 지번 287번지가 바로 옆집입니다. 걸쳐 소유자 미상의 주택이 건립되어 있다. 요거.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낙찰을 받으면은 여기 내 땅인데 왜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여기 내 땅인데 왜 하우스 짓고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화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좀 마음을 너그럽게 드시고 여기 집을 지셨군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시죠. 제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저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나는 내 땅 위에 비닐하우스, 이 건물 있는 꼬라지를 절대 못 보겠어. 그런 분들은 낙찰 안 받는 게 낫고요. 괜히 시골에 있는 2천만 원짜리 집을 낙찰받아서 동네에서 싸움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옆으로 빠지는 길이고요. 집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땅을 먼저 보시면은 이 땅은 대지로 147평이고요. 대지입니다. 대지. 전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빨간 줄 쳐놨죠. 이걸 왜 강조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집 같은 경우는 시멘트 벽돌조고, 요 시멘트 벽돌조래요. 그리고 위에는 강판 지붕으로 리모델링을 했죠. 그런데 여기 용도를 보니까 농어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농어가 주택이란 말은 잘 안 쓰고 농지법에 보면은 농어빈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어빈 주택. 농어촌 주택 아니에요. 농어빈 주택, 농어빈 주택, 어빈 주택 이런 게 있는데 그 농어빈이나 어빈이 농지에다가 농지 전용 없이 농어빈을 위한, 어빈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받거든요. 그런 주택을 농어빈 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보통 대지가 아닌 농지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에게만 그 집을 다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땅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요. 이 땅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가 주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도 비농업인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요. 사용승인은 1977년이랍니다. 굉장히 오래된 집인데 뭐 이 안에는 상황을 모르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조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조금만 더 손을 보면은 더 멋진 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매물건 마을을 보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집이 굉장히 멋지게 집을 바꿔놨더라고요. 뭐 되게 럭셔리한 건 아닌데 와, 이 시골집 되게 좋다. 그런 느낌의 집이 요 경매물건 바로 앞에 있어요. 요 집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집인 것 같고 여기 있는 게 원래는 뭐 창고나 부속 건물로 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붕 요렇게 탁싹 갈고 마당은 아주 깔끔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여기 차양도 만들어서 집이 딱 봐도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들게 좀 고치셨어요. 경매물건도 이렇게 고치면은 남부럽지 않은 시골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집이 좀 더 땅도 크고 규모도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교요 보면서 여러분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를 보시면은 관련 물건이 3개가 있어요. 이 집은 관련 물건 번호 3번입니다. 자, 감정가는 이가 3,200만 원 정도 됐는데 현재 31% 빠졌고요. 최저가가 2,24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매각이 되고 있고 현재 카드사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다음 매각기일은 12월 16일이고요. 자,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말소 기준 권리는 2024년 1월 16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에요. 이 집의 건물 등기하고 토지 등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상속이 된 다음에 현재 소유주가 이제 카드값 때문에 현재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 소유주는 서울에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소유주가 아닌,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닌 두 명의 이모 씨가 전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된 날짜를 보니까 한 분은 2019년, 한 분은 2023년으로 말소 기준 권리인 2024년보다 날짜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로 임차인이라면은 그 임차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매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 두 이모 씨 모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일 수 있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 점유자 두 분이 둘 다 이모 씨예요. 그리고 현재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도 이모 씨입니다. 저는 성이 다 같아서 어쩌면은, 물론 이 씨가 우리나라 엄청 많죠. 전주 이 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가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분들은 권리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가족일 수 있겠다. 어쩌면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여러분 이 집이 엄청 시골집이잖아요. 만약에 전세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 집에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집을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좀 고쳐서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조사를 해보세요. 그런데 현재 이 집이 이렇게 빈집으로 되어 있잖아요. 빈집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도 그 두 명의 이모 씨를 못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사를 더 해야 될까요? 마을 이웃들을 만나보세요.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그 이모 씨가 어떤 분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집 주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웃들에게 탐문 조사를 해봐야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여러분이 이 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은 임차인 권리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만약에 진짜 선순위 임차인이고 보증금이 너무 세다, 그럼 포기하면 되죠.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무상 임차인이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보증금이 10만 원이네. 요러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조사를 해보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현재로 현장에 갔다 왔다,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이모 씨가 누군지 안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또 알려달라고 하면은 안 갔다 오고선 막 거짓말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댓글에 다 믿으면 안 돼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시초노게임